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민타파 부동산 해결사들 진행의 맹경선입니다. 한동안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던 휴전선 접경 지역 토지 거래 시장이 이 3차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환영 만찬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평화 번영을 위한 큰 그림을 그려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향후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성과에 따라 접경지 인근 토지 시장이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향후 시장의 흐름과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02-6938-2053번 연락 주시면 부동산 전문가의 심층 진단과 맞춤형 상담까지 빠르고 확실한 답변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부동산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9월 19일 수요일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의 신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 발표와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9월 들어 서울 강남권 등의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가 전월 대비 최대 3배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막바지 세제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들과 늘어나는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개발 정보가 유출된 수도권 7개 도시, 8개 신규 택지 후보지의 개발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이들을 포함한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재개발 구역 86곳 중 약 25%에 해당하는 22곳에 대해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장의 집값 자극을 염려한 재개발, 재건축 규제로 인해 향후 4, 5년 뒤 아파트 공급 절벽에 따른 집값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부동산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고민타파 부동산 해결사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성공한 사람들은 그들의 소중한 시간 자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철저하게 심사숙고한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금쪽 같은 시간 자산 저희와 함께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더 리치에셋 황태현 해결사와 함께합니다. 해결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발표가 되기 전에 이미 많은 분들이 서둘러서 집을 사고 팔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대책 발표 이후에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해결사님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리치에셋 황태현 대표입니다. 이제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그 가정에 모두 정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좋은 즐거운 명절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명절에 이제 되면은 우리 가족들이 다 모이잖아요. 가족들이 다 모이면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또 이루어질 겁니다. 그 중에서 아마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우리 또 부동산 이야기 아닐까 싶습니다. 너는 어디 사니? 너는 뭐 이런 걸 준비하고 있니?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우리 흔하게 가정에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 같이 나누실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추석을 앞두고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지 9.13이라는 9월 13일 날 부동산 종합대책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방송을 통해서 많은 내용들을 접하시고 계실 텐데요. 아무래도 이 내용이 계속해서 화두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책에 따라서 또 추석 이후에 어떤 부동산 시장에 대한 변화들이 또 예상이 된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은 변화가 좀 일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는 시간 다시 한번 가져보시고요. 이걸로 인해서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이 9.13을 바라보는 제가 이제 많은 이제 전문가분들이 각각의 의견을 내놓고 계실 텐데요. 저 또한 어떤 의견이 있겠죠. 그래서 그 의견을 잠시나마 말씀드린다면 사실 이 9.13 부동산 대책의 어떤 핵심 내용을 보면 종부세 인상 그리고 분양권이라든가 입주권에 대한 강화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금융 혜택이라든가 금융 활용 이런 것들에 대한 또 규제 그리고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좀 축소하는 이런 내용들인데 우리나라에는
두 분류가 있죠. 집을 갖고 있는 유주택자가 있고요. 집을 갖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거의 유주택자 그리고 유주택을 포함한 다주택자에게 어떻게 보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갖고 있는 사람들 또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대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큰 어떤 영향을 갖고 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단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금융 활용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다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런 무주택자가 갑자기 집을 하나 산다 이렇게 했을 때 집값이 너무 올라 있으니까 이미 집을 사기는 어려운 그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이렇게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대책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투기 지역 지금까지 우리 방송을 통해서 공부하셨던 것처럼 40여 개 지역에서 43개소로 증가가 됐고 그 43개 지역을 정해놨더니 그 정해놓은 서울 및 수도권 그리고 그 43개소가 가격이 단기간에 시장이 타올랐다라는 것이죠. 끌어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방송을 이렇게 접하실 때 보면은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국가에서 그런 것이 앞으로 좀 좋아질 곳이다,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좀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이다라고 공표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래쪽 지방시정으로는 뛰지 않고 아 여기가 앞으로 더 오를 거야라는 어떤 기대 심리 때문에 그쪽으로 좀 몰려오는 그런 현상들이 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그 현상이 발생이 너무 심각하게 되다 보니까 정말 극도로 갑자기 끌어오르는 그런 현상이 발생됐다. 이런 가격들이 만약에 뭐 5년 뒤, 10년 뒤 차분히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거였다면 괜찮았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불과 몇 개월 사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런 초강력의 강력한 대책이 나오게 됐다. 그리고 이 내용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충분히 이 추석 이후에 어떤 가을 시장이나 겨울 시장에 어떤 변동성 그리고 약간 이렇게 좀 흐름이 끊기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제2차 강화 어떤 대책들도 분명히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시장 상황을 대응하시고 전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고가주택 약 10억 원 이상 또는 뭐 20억 이상 이런 주택들은 좀 이렇게 관망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고요. 수량을 늘리신다고 하실 때는 규모의 부동산으로 늘려가시는 게 아니라 소규모 주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면 좋고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이나 상업용 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보셔도 좋습니다. 또한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서울과 일부 수도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을 보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비조정 대상 지역 그러니까 규제 범위 내에 있지 않은 지역과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은 이렇습니다. 지금 앞에 딱 보이는 것처럼 투기 수요 근절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나를 마련하고 싶거나 또는 뭐 하나 두 개 정도 그냥 가볍게 어떻게 있다 보니까 갖게 되는 경우 또는 부모님이 증여를 했다거나 또는 뭔가 이렇게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을 받게 됐다거나 이런 분들을 잡기 위한 대책이 아니라 말 그대로 단기간에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자본들을 투여하면서 그 시장에 어떤 교란이 오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근절시키기 위해서 종부세라든가 보유세 인상 그리고 다주택자 수량을 늘려갔을 때 어떤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부분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우리 많이 공부했었잖아요. 2018년도 4월 1일자로 주택임대사업자가 강화되면서 8년 10년이라는 제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제도 안에는 가장 큰 핵심이 뭐였었냐면 면적 대비했을 때 혜택을 주는 부분 그리고 기준시가 대비했을 때 혜택을 주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보유세와 양도세라는 거였어요. 양도세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유세보다 더 크게 다가왔던 것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지금 현재 과세 기준했을 때는 6에서 한 42% 정도의 그 구간에 있고 조정 대상 지역 그 안에 있는 지역들은 플러스 10% 플러스 20%의 중과 대상이 따라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디로 좀 피해볼까 했는데 그게 바로 주택임대사업자 이 부분에 대한 곳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을 좀 더 강화시켰다. 그러면 이거를 좀 혜택을 받으시려면 2018년도 12월 31일 올해죠. 등기하셔가지고 등록을 하셔야지만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갈 수 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큰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한다 하더라도 LTV 40% 즉 1억 원짜리 주택을 이렇게 대출을 받으신다. 예를 들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통해서 한다고 했을 때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취득을 하신다고 했을 때는 40%면 1억일 때 4천만 원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4천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서울이라고 한다면 3,700만 원의 임차 보증금 기본 우선 변제 공제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한 300만 원밖에 대출이 안 나온다. 즉
대출에 대한 부분을 전혀 활용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9월 21일 날 공급에 대한 발표를 한다고 하고 지금 뭐 아까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8곳을 지정해 된 데를 이미 해놓는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조심스럽게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주택임대사업자와 주택 공급 부분에 있어서 제가 바라보는 시장은 이렇습니다. 제가 전망을 좀 해보면은 2018년이 들어올 때도 제가 전망을 했지만 지금 2018년도 기준에서 입주 물량이 아직도 한 7만에서 10만 가까이가 전국 이 경기도권, 수도권을 기준으로 해서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기준했을 때도 수도권 그리고 경기도 일대에 있는 입주 물량만 하더라도 17만 가구가 넘게 남아 있습니다. 즉 거기다가 공급을 확대해서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의 서울의 피로감이 높은 곳은 이미 뭔가를 살려고 했던 사람들, 매도를 한 사람들은 더 이상 안 살려고 할 것이고 추가로 추격 매수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뜨거워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뜨거운 시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포기해버리고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다. 그래서 서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만약에 투자나 투기로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게 좀 정리를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고 1주택자로 유지하시는 분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냥 우리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정착 문화를 유지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막 두려워하면서 떨 필요는 없습니다. 또 시장이 이렇게 너무 급상승했던 것은 조금 가라앉았다가 다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이치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접근하셔도 좋겠다. 그래서 주택 공급이 이렇게 늘어난다고 했을 때는 수요자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어떤 현상들이 급격하게 발생될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앞으로 2년 뒤, 1년 뒤, 2년 뒤, 3년 뒤를 충분히 약간 이렇게 단기적으로 지금 9.13 나왔으니까 이 대책이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좀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기 차단, 실수요자 보호를 중점에 두고 있었고 행정 측면에서 뭐 조세 정의를 구현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세금 많이 거두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세금을 걷는 것도 걷는 거지만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려고 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절대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조금 마음을 비우셔가지고 높은 곳을 바라보지 마시고 약간 낮은 곳에서 약간의 어떤 소액 재테크로 인해 가지고 모두 성공적인 투자하실 수 있는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